안녕하세요. 라이딩 읽는 남자 라이남입니다. 원래 오늘 영상은 집에서 출발해서 선바위를 거쳐 성남사 갔다 다시 돌아오는 라이딩 영상을 찍고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제가 왜 그랬을까요? 후회가 막심한 사고가 났습니다. 회한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오래 질척거리며 남아있고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제 생각엔 회한 또는 후회인 것 같아요. 그때 이걸 했어야 하는데, 아니면 그때 이걸 안 했어야 하는데. 자전거 타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거기 박았죠. 차 박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박은 것도 아니고 어이없게 혼자 옆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속상하네요. 슬프네요. 지도에서 보는 위치인데 태화강 자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S턴을 해야 하는 짤막한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전에도 약간 커브길이 있긴 합니다. 이건 앞뒤 불박 영상입니다. 어이없게도 아무 장애물도 없는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더니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0.5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이거 받겠구나, 뭘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꽤 세게 부딪혀서 크게 소리가 나고 저는 자전거에서 굴러떨어졌죠. 다행히 거의 다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니 몇 군데 멍이 들어있더군요. 다만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핸들바 앞에 거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가민 마운트가 박살났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괜찮냐고 물으시더군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자전거를 옆으로 치운 후 상태를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탑튜브 양쪽으로 꽤 큰 상처가 났더군요. 다른 데도 자세히 봤는데 탑튜브 말고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어도 상황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합리화를 했죠. 이건 그냥 도장만 까진 정도일 거야. 팝에 가봐야겠지만 도장만 다시 깨끗하게 하면 문제 없겠지 하며 가드레일에 찍혀서 난 자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자도를 복귀하는데 사고를 당한 자전거란 위화감은 별로 없더군요. 가민 거치대가 부서져서 뒷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속도계를 바로 볼 수 없는 것 빼고는 잘 나가더군요. 자전거를 샀던 샵에 갔더니 사장님이 너무 놀라시더군요. 꽤 큰 크랙이 난 것 같다며 왜 이렇게 탑튜브 양쪽이 크랙 난 건지 사고 영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해하시더군요. 정면으로 받으니 꽤 큰 충격이 앞뒤로 가해져서 그중 약한 편에 속하는 탑튜브가 가운데 응축되면서 찌부러진 걸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왔더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은 사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할지 알아봐 주신답니다. 크랙이 난 카본 프레임을 수리하든지,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캐논데일 수입사에 보증 프로그램을 알아봐서 새로운 프레임을 조금 할인된 가격에 교체할 수 있는지 그 정도 옵션이 있을 것 같다네요. 프레임 수리는 가격은 교체보다 저렴하겠지만 조금 찝찝하고 감가는 엄청날 것이고, 특히 제 자전거 탑 튜브의 모양이 독특해서 수리해도 완벽하게 이전과 같이 되돌릴 수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필 제 자전거 상태를 보는 위치 바로 위에 캐논데일 랩 71 프레임이 전시되어 있지 뭡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보증 프로그램으로 조금 할인받아서 이참에 랩 71 프레임으로 바꿔달라 그럴까 하는 철부지 같은 생각. 그 돈은 어쩌고 참 제 자신이 봐도 한심합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자전거 샵에 복귀하는 1시간 동안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회환, 복귀 내내 한숨을 쉬며 왜 어이없게 혼자서 가드레일을 받고 자빠졌을까. 딱 정확한 이유가 애매해서 여러 잡생각이 더 많이 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왜 사고가 났는지 고민했던 제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어이없게도 신차를 받았는데도 고사를 안 지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전 미신을 잘 믿지 않아서 자동차를 사도 고사를 지내지 않아요. 당연히 새 자전거 생겼다고 고사 지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드 자전거 동호회 단톡방에서 한 동생이 제게 당부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자전거 새로 사면 마우나에서 막걸리 부어야죠. 전 강한 부정을 표시했었죠. 전 막걸리도 붓지 않았고 돼지머리에 1,000원짜리 한 장 넣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전거에게 안전운전 잘 부탁해 라고 다정히 얘기한 적도 없었어요. 고사를 안 지냈습니다. 자전거에게 성의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걸까요? 등판? 빙판? 넘어진 충격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이때 날씨가 오전에는 영하 5도 정도로 떨어졌지만 해가 뜨면서 1, 2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군데군데 물이 고인 곳은 얼어서 빙판이 되어 있더군요. 근데 제가 넘어진 곳을 불발 영상을 아무리 확인해도 얼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에는 확인 안 되는 미세한 얼음 실금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걸까요? 라이딩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2시간 정도 탈수록 체인과 스프라켓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특히 3, 4, 5단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신경 쓰일 정도로 나더군요.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샵에 가려고 했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서 주행 중에도 뒷 스프라켓 쪽을 여러 번 바라봤습니다. 이 소음에 신경 쓰여서 혹은 스프라켓 쪽을 바라보다가 집중력을 잃고 가드레일을 박은 걸까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걸까요? 이건 앞의 이유와 이어지네요. 소음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원래 목적지인 성남사까지 가지 않고 울산 KTX역 부근에서 자전거를 돌렸습니다. 그따위 소음까지껏 무시하고 1시간 더 타서 목적지 갔다 돌아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돌아와서 제가 사고가 난 걸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겁니다. 자신이 부자라고 상상하면 돈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에게 모여든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그 상상은 엄청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자신은 부자라고 상상해야 돈이 모여드는 거죠. 성남사 가는 길에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예전에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던 경험을 액션캠 마이크에 혼자 궁시렁댔습니다. 그 작은 사고 상상이 오늘의 어이없는 실제 사고를 끌어당겼을까요? 뭐 터무니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걸까요?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겨울에 라이딩을 한 거죠. 날씨 따뜻할 때도 자전거 타기 전 준비운동을 안 하는데 뭐 겨울이라고 특별히 준비운동 했겠습니까? 옷도 두껍게 입으니 둔한데 몸도 안 풀린 상태라 잔뜩 굳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라이딩 내내 손저림 증상이 평상시보다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걸까요? 이게 정답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자꾸 듭니다. 자전거 잘 못타서 그런가?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 체질입니다. 모든 공과 함께하는 운동을 싫어하고 기껏해야 혼자 하는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탔던 게 운동 인생 전부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가볍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에 빠지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초급 라이딩 벙은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만 사실 전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균형 감각이 남들보다 덜 할지도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쉽게 지나갈 S코스에서 어이없게 핸들을 돌렸다니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걸까요? 전 초보 유튜버입니다. 이제 3번째 영상이죠. 자전거 타러 나가기 전부터 어떤 컨셉의 영상을 올릴까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와중에도 뭔가 생각나는 대로
액션캠 마이크에 제 목소리를 싣죠. 나중에 편집할 때 뭐든 건지겠지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은근 자전거 라이딩 자체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영상이 잘 찍히고 있는지 액션캠 상태도 간간히 확인하죠. 어떤 풍경을 찍어야 시청자들이 좋아할까 딴 생각이 빠지는 거죠. 사고 직전 나무가 우거진 차도에서도 언뜻 유튜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어처구니 없이 가드레일 쳐봤다.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걸까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주작이 아니에요. 뭐하러 카본 크랙 내면서 콘텐츠를 만들겠습니까? 이제 시작한 유튜버라 수익도 없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이 컨텐츠는 서로 상관관계만 있을 뿐이지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 같은데 결론은 사고가 나서 이런 컨텐츠가 나왔지만 이런 컨텐츠를 위해 사고를 내진 않았습니다. 현재 저를 이루고 있는 제 모습, 제 생각, 제 상황이 오직 유일한 하나의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수능 시험 이후 대학 논술을 귀찮아서 포기하고 제 모교로 들어가게 된 터닝 포인트는 제 삶에 중요하긴 했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고 제 모습,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겠죠. 잡설이 길었네요. 앞에 얘기한 것 중 주작을 제외한 모든 이유들이 원인이 되어 제가 홀라당 넘어져서 카본 프레임을 찌그러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걸까요? 전 솔직히 이게 원인인 게 좋겠어요.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뭐 자전거 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정신 차리고 나니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있는 라이더분들 한 번쯤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다. 그래야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걸까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어이없는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이 쌓여 추억이 되기도 하고 자전거 타는 것도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타다 보면 사고도 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저희 형편없는 실력에 흐르면서 좌절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훈련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모두 각각 소중한 추억이 되기도 하고 오늘 사고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추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어이없는 자전거 사고를 겪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자유분방하게 흐른 잡생각들을 가감없이 얘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전거 수리를 마치는 대로 후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고치기 전까지는 기반하기 전 자전거인 자이언트 TCR을 타며 라이딩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사고 없이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